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민간경제 촉진 법안 마련 착수, 생산성 향상 시도. 중국이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초기 작업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중앙TV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법에는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케 하고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채권 큰손된 개미들, 국채 개인 투자 길도 활짝.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의 국채 상품이 채권 투자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반면 탄탄한 수요층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2분기부터 실적 회복 예상, 연간 흑자 전망. 하나증권은 20일 하나오션에 대해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48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상선 공정 진행 본격화와 지체 보상금 환입, 대리심 매각 등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생산 공정 안전화 관련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로 인식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면서 시간 외에서 8%까지 뛰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 관련주 흐름과 수급 역시 체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 속에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기대감에 저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 오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44% 상승하면서 2,66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52% 강보합권에서 무난하게 상승 출발하며 868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뛰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9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4%나 넘게 뛰면서 15만 5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대장주의 흐름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와 관련한 관련주들의 모멘텀 역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1% 강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연출합니다. 현대차는 보합 그리고 기아는 1.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PBR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기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이 0.68% 그리고 LG화학은 1.9% 낙폭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BM은 0.4% 소폭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와 엔캠 그리고 알테오젠은 나란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LB가 2%, 엔캠은 무려 3%나 넘게 낙폭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은 0.64%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BSP가 5%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강합니다. 어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했었고요. 장중에 20% 넘게 뛰면서 갑작스럽게 18%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 시초부터 2% 넘는 급등세로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06%, 리노공업이 3% 넘게 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그 이동통신용 시험 및 계측 장비 개발 제조업체인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스몰셀이 있습니다. 이 스몰셀에 대해서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몰셀에 대해서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긴 한데 신호가 약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음영 지역에서 서비스 범위와 용량을 좀 늘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쪽에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 5G 스몰셀 수출이 4분기에 좀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사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영업이익은 한 170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올해 영업 좀 크게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KT가 통신장비 업체인 동사와 함께 5G와 LTE를 동시 서비스가 가능한 스몰셀을 좀 개발을 하고 성능 검증까지 좀 성공으로 마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6G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쪽에 대한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매출적인 구조를 좀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에 좀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다음 주에 그 글로벌 최대 모바일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거를 MWC라고 하는데 MWC 2024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6G 기술 개발 분야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면서 결국은 통신 장비주인 동사도 같이 좀 테마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2,000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6G까지 언급해 본 이노와이어리스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 사업 및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놀로스가 동사와 의료정보화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 협력을 좀 체결을 했는데 컨소시엄이라고 좀 불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페루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좀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쪽으로 굉장히 좀 활로가 넓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비트컴퓨터를 좀 보실 때는 테마적인 형태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대면 법 진료 그 개정에 따른 이슈는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휴학에 따른 내용들이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원격과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일주일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등락폭을 좀 크게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매우 심하긴 하는데 이 이슈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금일 흐름들 최근에 이제 3거래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만 하락하는 출발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퍼센트가 상승하지만 개만 띄우지 않는다면 접근을 충분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6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2월 22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우선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HM주 위주로 모멘텀을 연출할 것으로 시초부터 보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요. 환율 1,334원에서 시작합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3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1,924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어제 바이오와 방산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주도 상승했고요. 특징주는 단연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호드로 하락해 지수 하방 압력을 마감까지 가져갔는데요. 다만 신성 델타테크는 아까 좀 개장 직전의 모습으로는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우선 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69% 상승하면서 2,671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8% 강보합권에서 무난하게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8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양 지수가 목요일장에서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 우선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급등락을 지속적으로 오갔습니다. 2거래일 동안 무려 51% 급등하면서 시총 5위까지 안착했고요. 다만 어제 흐름에서는 장중에 급등한 이후에 18%나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초부터 5.88%, 6% 가까이 뛰면서 현재가는 12만 9,6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보겠습니다. 1.87%, 2% 가까이 무너지고 있고요. 13만 1,500원에서 시작합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호실적에 어제 20%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2.5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만 100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 어제는 95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가 지금 2%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하락 하루 만에 어제 11%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52주 신고가도 터치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퍼포먼스 나타낼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리콘2입니다. 2.12%, 2% 넘게 하락세 연출하면서 현재가는 1,180원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진 K뷰티에 이어서 화장품 유통업체로 실리콘2가 장 초반부터 5% 넘게 어제 장에서 강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2% 넘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플러스권에서 출발되는 모습이죠. 36,900원에서 시작합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어떤 모습 나타낼 수 있을지 방향성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 5%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거의 6% 가까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7,800원 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 석 달 만에 석 달 반이 지난 현재도 공모 수익률이 100% 넘게 웃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초부터 6% 가까운 상승률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필옵틱스 살펴보겠습니다. 6% 넘게 뛰고 있고요. 12,880원입니다. 필옵틱스 최근 부진을 씻어내면서 어제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신성정보입니다. 7.28%, 7% 넘는 상승세 강세 연출하면서 5,75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은 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의료 공백에 비대면 진료를 좀 채우자라는 목소리에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장한 종목 K웨더입니다. 177% 지금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9,450원입니다. K웨더 오늘 상장했고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공모가는 7,000원에서 시작해서 무려 현재 2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 거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자, 177%나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따따블 연상스케 할 수 있을지 함께 오늘 장에서도 서울경제TV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관심 주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게임 주식 관심의 1등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9.5%인데 사실은 지금 더 올라가 있죠. 10%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급변하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거의 한 34% 정도 됐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아주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주 반도체 오늘 뭐 IT주들이 날이죠. 3% 올라가고 있고 K웨도 오늘 상장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합니다. 삼성전자 1%대 74,000원 바로 언저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뭐 비트컴퓨터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인성정보가 관심 주식 6위에 와 있습니다. 3.7% 원격 진료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최근의 의료 이쪽 업계 상황입니다. 자, HLB 오늘 좀 밀리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풍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간밤에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생각보다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시장 기대치도 높았습니다만 그 기대치보다도 또 10% 이상 또 높게 나오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8% 올라간 게 9위의 한미반도체, 12위 이스페타시스 다 5%대 이렇게 강세를 지금 초래케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13위권에 와 있네요. 15만 원을 넘어서 이제는 15만 5천 원까지 전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뭐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아까는 좀 빨간 게 들어오나 싶더니 지금 141개야 순 매도로 돌았고요. 코스피 119억. 코스닥 358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0.7% 이렇게 오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82억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1% SK 하이닉스 89억 순 매수 들어오면 4%.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119억 팔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만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 다른 쪽에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크게 들어온 데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4위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순 매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28억 정도 순 매도 들어오고 10%대까지 또 추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2위에 와 있고요. 삼성전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었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로 들어옵니다. 38억. 이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소부장 같이 올라갈 때 그냥 뭐 살 거 생각 안 나면 삼성전기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IT의 대표적인 바스켓으로 들어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분위기를 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SK스퀘어 최근에 뭐 밸리어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2.7%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장섰네요. 21억 정도인데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STI 13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5.6%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IT 쪽이 오늘 다 상위에 잡히네요. 자, 하위권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 1위는 네이버입니다. 20만 원 선에서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하네요. AI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같이 어떻게 보려면 AI 플랫폼으로 봐줄 수도 있는 그 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보합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아무래도 개인들은 조금 더 가벼운 그 경량급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기아 1.1%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죠. 프로그램이 42억 정도 초반에 들어오고 있다. LG화학,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은 순 매수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PSP 뭐 오늘 올라갑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 1등입니다. 116.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좀 장 초반은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성 델타테크 계속해서 39억 프로그램 순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엔비디아 실적 나왔어요. 오늘 테크의 날인가요? 오늘 뭐 상당히 강하네요. 예, 그 흐름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은 좀 어느 정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변동성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4분기 매출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221억 달러 정도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에 그 봤을 때는 한 2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보다 일단 높았다라는 게 특징이고 심지어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워낙 이렇게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분기 때도 성장을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분기 때까지는 흐름들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코멘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수출 제한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데이터 매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센터 매출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었다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또 중국과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드 타임의 엔비디아의 리드 타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엔비디아 H100과 관련된 리드 타임이 한 최대 11개월로 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소폭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만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 준다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는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1분기 때까지는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너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차익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세가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최근 시가총액 3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알파벳, 아마존 다 치우고 뭐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으면 한국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있다. 내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아주 지금 10% 넘게 갔다가 다시 5%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놀이공원 가면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오늘도 롤러코스터인데 막 어렵습니다. 현기증이 좀 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지금 뭐 삼성 에버랜드가 있다 한다면은 이제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에버랜드를 더 좋아하는 판이고, 롯데월드의 경우에 이제 자이로 드롭이 있는데 지금은 롤러코스터보다는 이 지금 초전도체는 자이로 드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로, 그러니까 돌면서 드롭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를 살펴봤을 때 점차 막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오후 한 2시 15분경에 갑자기 훅 빠졌었거든요. 네. 이러한 연출이 추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은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일정은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 4일에 LK99에 따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다소 좀 약한 모습들을 일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지금 신규 접근이 가능하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좀 보유를 하셨는데 밑에서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 좀 더 가져가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러한 테마주의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많이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용장고 쪽이 신용과 미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반대매매 터지면 진짜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위에 이제 띄워져 있는 부분들이 물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밑에는 띄워져 있는 부분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쳐다보시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딴 쪽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제가 이제 방산 쪽 오는 분마다 제가 여쭤보는데, 오늘도 보니까 현대로템 5% 올라가고 있고, 에라지 넥스원 2.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관심들이 많은 쪽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쪽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성이 좋다? 되게 물건 품질에 비해서 항상 가성비가 좋다. 예, 제가 요즘 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 금년의 주식으로 계속 뽑고 있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좀 뽑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수은법 개정이 개정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국회 소위를 좀 통과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좀 상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1차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자본 40%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도를 높이게 되면은 2차에 대한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판단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방산에 대한 정책이 지금 많이 못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조를 통해서 방산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주항공과 같이 섹터가 엮여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내용들도 있고 추후에는 이제 나로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제가 최근에 센티펀드에서 하는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은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좀 파네요. 특히 코스닥을 좀 더 파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최근 보게 되면 일단 환율에 대한 안정화도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조금 더 조정을 주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조금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어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또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또 오전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또 1월 FOMC가 또 이제 남아 있는 만큼 오후장까지 좀 변동성이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여전히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들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비싼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항상 좀 리스크 관리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저PBR 관련주들이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금융보험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 관련주들까지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간단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역시 뭐 엔비디아 간밤에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 1, 2위에 와 있고요. 솔로엠, SK 하이닉스, 현대 로템까지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현대 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31,000원대까지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선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만 지금 1,850원대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관점에서 새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걸림돌이었던 게 바로 이제 수은법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은법이 한도가 25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게 되면서 이런 이제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뭐 LIG 넥선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좀 영향을 앞으로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한데 특히 이제 방산 쪽 말고 철도 부분도 이제 매출 비중이 50%를 차지할 만큼 철도 쪽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철도 수주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했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공백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이제 상반기 실적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쪽도 좋아지고 있고 네, 철도 쪽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현대로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사경 조정을 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5,000원대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속 보면은 조회수가 많은 게 현대로템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주가가 올랄까 했더니 오늘 마침내 많이 오릅니다. 자,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에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네페스, 아크, 어버브 반도체, 테크윙, 디어유, 가온칩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디어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이 그 엔터 관련주들이랑 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1대 주주가 SM이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JYP인가? 네, JYP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엔터의 전반적인 업황과 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엔터 관련주들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그런 기대치만큼 주가는 좀 안 움직여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제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콘서트에 대한 어떠한 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시장에서 뭐 AI 관련주들이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실적에 대비했을 때 뭐 엔터주들 앞으로도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인기가 많아야지 결국 디어유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어유 역시도 아직도 내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전체 매출액도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76%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부분에서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4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 저희가 센티멘탈 코너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플랫폼을 유지를 하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여기 아침 방송국의 1층에 보면 팬들이 많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중국말도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뿐만이 아니고 중국계 팬들도 많이 오고 있다. 이 점 염두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초전도체 사업 추진 정관 변경 예정 소식에 급등세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21%나 넘게 올랐고요. 1,406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KR모터스입니다. 어제도 나왔었던 종목이죠.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상한가 터치했고요. 이륜차 제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5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급등주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터치했네요. 29.99%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고요. 가격은 1,786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NCN입니다. 삼성 AGI 범용 인공지능 개발 소식에 뉴로모픽 관련 정부 과제 수행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29.97%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가격은 2,0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뉴로머픽 개발 상한가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같은 소식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4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S-오일도 이제 좀 상당히 저평가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타다가 지금 어제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시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국제 유가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두바이 국제 유가 전망치가 기존 이제 한 75달러에서 한 78달러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또 된 상황이고요. 우선 상단에 좀 제한은 있겠으나 뭐 기존 어쨌든 기존치보다 가격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화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등 이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실 석유 감소가 이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으로 인해서 좀 하단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에도 이런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바로 이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단기간에 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은 올해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국내 이제 석유화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021년 이전에 뭐 코로나 때는 사실 하락 쪽에 조금 투심이 많이 몰렸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유가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롱이랑 이제 숏 비율을 봤을 때 거의 2대1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관들도 이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어떤 정제 마진이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홍해 분쟁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뭐 이제 공급 차질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지금 배럴당 한 7달러에서 9달러 정도로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은 뭐 작년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또 실적 개선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뭐 이런 저평가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PBR이 0.9배인데 이제 ROE도 10% 이상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적인 부담도 상당히 적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74,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부터 뭐 74,000원 이하대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적정 주가 한 8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말씀을 드렸던 S-오일인데 뭐 금방 얘기했던 이거 말고도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한 3.5% 정도 나오죠.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오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래간만이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현대백화점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현재 누적 순매수세가 40만 주를 넘어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 선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백화점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유통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매크로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은 주가상에 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는 좀 어떠한 그런 실적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 1월달 소비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벌써 1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1.9포인트가량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찍고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를 좀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40%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호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에서 명품이라든지 패션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나 수익성은 조금 부진한 편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춘절 때 보게 되면은 국내에 이제 입국한 관광객 수만 해도 거의 5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면세점 수익성 회복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시에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주 자체가 사실 지금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일이 좀 따져보게 되면은 뭐 PBR 1배 미만인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ROE가 또 이제 10% 이상 되는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도 이제 10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관련주들 중에서도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배당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주당 배당액이 한 1,3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2026년까지는 또 1,300원 이상의 어떤 배당을 또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이런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기업들의 PBR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저 PBR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배당 정책은 앞으로 주가 상승의 어떤 중요한 굉장히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당연히 매수 관점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54,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6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슬희 전문가께서는 S-오일, 현대백화점 두 종목 말씀 주셨는데 둘 다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저평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자,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잘 싸워줘 파라다이스 키움증권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호텔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하죠. 리조트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 내 카지노와 호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동양의 4대 온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호텔과 유스호스텔은 좀 사업을 중단했고요. 현재는 일평균 5,000명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규모의 대규모 휴양시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잘 싸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파라다이스 시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한 2023년 매출액은 9,942억, YOY 기준으로 70% 가까이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YOY 기준 1,299%나 상승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 호텔 등 모든 부문이 선방했고요. 4분기는 매출액 2,418억 원과 영업이익 147억 원으로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한 그런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선 항공 노선 확대에 따라서 고객 확보를 위한 변동비가 증가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이익률은 조금 하락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시티는 연간 영업이익 563억 원으로 개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023년 분기 평균 카지노 매출액은 826억 원으로 2019년 939억 원에서 88%나 근접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실적의 정상화로 동사의 이익 체력은 더욱더 견조해질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은 분석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시티 우선 동사의 일본 VIP가 좀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정상화 그리고 카지노와 호텔 선방으로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경쟁사 대비 가장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카지노 피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2024년은 기대보다는 조금 부진한 중국 VIP의 수요 회복과 영종도 신규 카지노 복합 리조트와의 경쟁이 리스크 포인트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VIP의 더딘 수요 회복은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동사의 핵심 영업 지역인 용종도에 대해서는 서울과 제주보다는 좀 접근성에 대한 열의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예상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좀 연장된 인스파리어 리조트는 카지노 오픈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랜업 기간 단축 노력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과 카지노의 카니발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고요. 해당 동사의 실적이 전반을 좀 차지하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지만 업사이드도 존재합니다. 2024년 매출액은 1조 6,029억 원, 영업이익은 1,322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 이런 전망치에 1분기, 3분기 워커홀 지점의 이례적인 매출을 추정해서 좀 조정하고 신규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대한 경쟁 마케팅과 카지노 모객 비용을 좀 증가시켜서 기존보다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디긴 하지만 중국 VIP의 수요 회복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인트 역시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키움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업계 선두 파라다이스 사업 안정성 우수, 신용등급 A로 상향, 굉장히 좀 좋은 기사가 나왔었고요. 파라다이스의 기업 신용등급이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A-로 하향됐던 신용도가 회복된 건데 한국 기업 평가는 파라다이스가 우수한 사업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과 유상증자 그리고 자산 매각 등으로 차입금이 줄었다라는 점도 좀 좋은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이동 제한과 더불어서 항공편 감소로 외국인 입국객 수가 좀 급감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항공편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좀 회복하는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의 자구 노력도 상당한데 전환사채 주식 전환 등으로 작년 말 연결 기준으로 순차입금도 감소를 했고요. 부채 비율은 102%, 차입금 의존도도 36%로 레버리지 지표 전년 대비도 좀 상향했다라는 부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그리고 투자 확대에도 실적과 재무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진입으로 좀 단기적인 악재도 있습니다만 다만 집적 효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 역시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재무 융통성도 파라다이스 신용도를 보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추이 우선 수급적인 측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좀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만이 홀로 이틀 연속 매수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긴 했지만 사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좀 반복하는 흐름인데 지관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기금이 쭉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맞아서 상승 흐름에 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키움증권은 우선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25,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앞으로 파라다이스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관 매수세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약간씩 근데 좀 밀리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 비트컴퓨터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S51, 현대백화점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